이런 사람하고는 절대 결혼하지 말아라. 남자는 그러니까 첫 번째 돈 안 주는 남자, 두 번째 사랑이 지나친 남자, 세 번째는 거짓말하는 남자. 정말 심각히 고민하셔야 돼요. 그 사람하고는 미래가 없습니다. 여자는 이런 여자 만나면 안 된다. 성형 중독이요. 성형 중독이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성형 중독이 한 번 하면 이게 계속 중독돼서 점점 하게 돼요. 그래서 성형 중독으로 이제 제가 주로 이제 남자 쪽에서 이제 이혼을 했는데 예, 성형 중독이라는 분 아내분들 이제 소송을 제가 이렇게 가보면 다 똑같이 생겼어요. 다 똑같이 사진을 보면 그 SNS에 올린 사진을 보면 너무너무 이뻐요. 예. 근데 가서 보면 다 똑같이 생겼어요. 사진처럼은 안 이뻐요, 실물은. 저도 사실 주변에 이렇게 되게 닮았다. 너네 둘이 그럼 같은 데서 했을 거야. 이렇게 농담하는 근데 친구들이 아니요, 있어요. 진짜 똑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성형도 어느 정도냐면 뼈 말고는 뭐 뼈도 웬만한 건 다 쳐내고요. 예. 전체를 다 뭐 종아리 지방, 허벅지 지방, 엉덩이에 저 넣고 예. 여기도 넣고 뺄 땐 빼고 넣을 때 넣고 이렇게 예. 나가요. 그래서 온 전시를 다 성형을 해서 한 살에서는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장을 사랑한 거예요, 여자가. 예. 유부남인데 어. 이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온 전시를 성형을 했어요. 어머, 그래서 비포 애프터가 딴 사람이어서 제가 소송 중이긴 한데 여기 병원 어디래요? 물어봤는데 정말 딴 사람인데요. 근데 와. 그 사안에서 제가 한 사안에서는 왜 예. 이혼하냐면 당시에 살던 집이 의정부에 있었는데 그 의정부 앞 빌라가 1억 5천이었어요. 예. 9천만 원어치를 성형을 한 거예요. 담보대출 받아가. 어머 웬일이야. 그런데 그것까지도 남편이 뭐 어떻게 뭐 살겠는데 예. SNS에 올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 그러고 나서 외도예요. 팔로워 생기기 위해서 외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형적인 문제가 돈을 많이 쓰는 것도 문제고 사람이 이렇게 만들고 하면 이렇게 노출이 심해지면서 예. 반드시 외도로 이어지고 하루 종일 휴대전화 보고 있고 아이 돌보지 않아요. 예. 그리고 밖으로 자꾸 나돌아요. 그래서 절대 그 아내로서 배우자로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형 중독은 시작을 아예 못하게 하든지 예. 적정한 선에서만 쳐요. 자기가 뭐 컴플렉스 있는 뭐 눈썹이 찔러서 하면 한데 이런 거 정도는 예. 해야지. 뭐 그 정도는 심각하게 간다. 그런 부분은 좀 정신과 치료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형이라는 게 뭐 반드시 나쁜 건 아니긴 하지만 경제적인 파탄과 외도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경제적 파탄과 외도까지 이어질 생각을 수 했어요. 있다는 거. 내가 제 외모가 이랬다가 예. 연예인 누구처럼 간다 그러면 지금 사는 남편하고 살고 싶겠어요. 에? 왜요? 이 사고도 바뀐다니까요. 딴 사람이 돼버립니다. 외모가 딴 바뀌면 사람이에요. 이 마음속 머릿속까지 딴 사람이 돼버려요. 이 만나면 절대 안 되는 여자 두 번째는 뭡니까? 게으른 여자죠. 게으른 여자요? 의외로 잘 몰라요 이걸. 남자들이 지저분하고 정리정돈 게으른 여자를 힘들어한다는 거 의외로 몰라요. 오. 한 번은 이제 60 중반 된 남자분이 이혼하겠다고 오셨어요. 예. 아내분이 그 딸이 애를 낳아가지고 애를 봐주러 1년 동안 딸 집에 가 있었대요. 예. 근데 곧 돌아온대요. 그래서 초보시잖아요. 왜요? 이혼하시려고 그랬더니 아내가 너무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예. 진짜 온 집안이 폭탄 맞은 것 같고 여름에도 일주일을 씻지를 않는데요. 냄새가 나서 옆에 뭐 안 가고 산 지가 40년이 애 낳고는 안 갔대요. 어머머. 냄새가 나고 더러워서. 근데 어떤 날은 싱크대에 설거지하는데 구더기가 다 꼬일 정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는 일하고 들어와 자기도 몸을 일하는 직업인데 저녁에 들어와서 하루 종일 청소하고 정리하고 그러면 또 제자리 가 있고 또 제자리 가 있고서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이 아내가 딸 집에 가서 1년 없으니까 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예. 근데 다시 그 사람이 돌아온다는 걸 자기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와. 근데 제가 도와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요? 안 씻는다고 청소 안 한다고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전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 그거 말고 딴 사일 좀 찾아오시라고. 예. 예, 그러고 가시라고 했죠. 그거는 이혼 사유가 되기가 쉽지는 않은 모양이군요. 왜냐하면 결혼을 갓 했을 때 이제 변기물 안 내리고 등드름 이런 걸로 이혼한 사례는 있어요. 예, 지난번에 한번 말씀해 주셨죠. 있지만 60 중반 넘으셔갖고 좀 안 씻고 청소 안 한다는 사유로 이혼 재판부가 노하실 것 같아요. 한 30년 같이 살아놓고선 이제 와가지고. 신 변호사님 왜 그러세요? 아실만한 분 이러실 것 같아서. 그래서 황혼이혼은 예. 60 넘어서 하는 이혼을 주로 이제 황혼이혼이라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이혼을 안 시키자주의예요. 웬만한 사유 아니면. 그래서 그런 사유로는 좀 그거보다 더한 사유가 있었어요. 제가 그 저장 강박
집안이 왜 가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잖아요. 이거 막 쓰레기- 쓰레기 안 버리는 분들. 그래갖고 발디딜 틈이 없는 예. 제가 그 사건을 했거든요. 오, 우리 여자 측에서 예. 판사님 뭘 하시는지 아세요? 저한테 청소 좀 하면 되죠. 이러신다니까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청소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이혼 판결이 내려졌어요. 아,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 연세가 많은 그분들이 70 정도 됐거든요. 연세가 많으면 그 청소 대충 살면서 이렇게 사고를 갖고 계셔서 청소 안 한다, 게으른 여자 이런 여자가 이혼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말아야 돼요. 아, 이혼이 이혼도 어려우니까 아예 어려우니까. 결혼하지 말아야 돼요. 힘듭니다. 왜냐하면 뽀뽀라도 하려면 이 정수리 냄새 나서 옆을 못 가겠대요. 그러니까 아유. 양치질도 안 하고. 에이. 여름에 저기 땀 안 흘렸다고 일주일 안 씻는다. 못 살아요. 내 땀은 냄새 안 나. 막 이러면서. 남자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맨날 집이 정리 정돈 안 돼. 들어오면 똑같이 돼 있고 맨날 치워줘도 그 자리고 저녁에 들어가기가 싫대요. 아. 들어가기가 싫고. 그러니까 자꾸 밖으로 돌죠. 아. 늦게 들어오고요. 결국은 그런 여자는 만나지 말아라. 못 고쳐요. 아. 못 고치고 결국 이혼으로 가고 너무 고통스럽게 사니까 아예 결혼을 하지 말아야 돼. 세 번째는 어떤 여자를 만나지 말아야 될까요? 뭘까요? 옛날에 마마보이 한창 유행했잖아요. 마마보이 엄청 싫어하잖아요, 여성분들이. 요즘 덜해요. 요즘은. 그래요? 저 요즘은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딸들이 문제, 딸들이 지금 어. 소송을 해봐도 제가 요즘 강연 갈 때 예. 옛날엔 그랬어요. 남편분한테 말을 좀 아내를 존중해주고 무시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 완전히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제발 좀 남편분 밥 좀 해주시고요. 인격적으로 대우 좀 해주시고 딸들 결혼시킬 때 제발 교육 좀 합시다. 우리 이게 강연을 하는데 마마골들이 뭐가 문제냐면은 그 옛날처럼 결혼해서 취집이라 그러잖아요. 예.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림하는 거가 아니라 본인도 직업이 있어요. 맞아요. 결혼하기 전에 세수하는 거 말고는 설거지 한 번은 안 해. 엄마가 다 해줘요. 아. 그러니까 반찬 하나 만들 줄 몰라요. 예. 그런 그래서 경우도 꽤 결혼해서- 있죠. 우리도 다 그랬지만 그 결혼해서 이렇게 살면 하게 되잖아요. 예. 근데 엄마가 그걸 못 봐. 그러니까 요즘은 저기 시댁 가까운 쪽이 아니라 친정 가까운 쪽에다 집을 얻어주고 애들 출근하거나 엄마가 집에 청소해주고 정리해주고 다 해요. 밥 해주고 다 해줘요. 그런 경우들 꽤 있어요. 근데 그게 그것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예. 물론 이제 그것도 싫다고 해서 이혼한 사례가 있어요. 의사분이었는데 어느 날 들어오니까 집에 커튼이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예. 신혼이었어요. 결혼한 지 석 달도 안 됐어요. 예. 커튼이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장모가 와서 그걸 바꿔놓고 간 거예요. 너무 싫다고 이혼 소송 걸었어요. 진짜 지방사건이었는데 이혼이 됐습니다. 실제로 아, 그것도 이혼이 돼요? 합의해서 이혼이 됐어요. 그래서 우와. 그렇게 남편들이 원래 그 처갓집 식구나 장인 장모가 이렇게 드나들거나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옛말에도 근데- 있긴 했었어요. 근데 하여튼 용모. 근데 그 결혼을 하고 나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결국은 못 버티고 이제 남편들이 이혼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예. 어느 날 젊은 아내분이 왔어요. 이혼하려고 왔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래요. 왜 왔어? 그러니까 남편이 이혼하자고 그래. 그러니까 그게 아니래. 차라리 이혼해달라고 하면 괜찮은데 요구 사항을 제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뭘 요구하냐 그랬더니 남편이 이제 저 두 부부는 예. 저기 수원에 살아요. 여 아내 직장이 수원에 있어서 남편 직장은 저기에요. 상암동. 아이고, 너무 멀다. 그죠? 하루에 왕복이 3시간에서 3시간 반인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애를 출산하자마자 친정엄마가 와서 살림을 봐주고 애를 길러주면서 두 부부가 각자 일을 하고 남편은 3시간 반을 6년을 출퇴근을 한 거예요. 아이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사이가 안 좋으면 장모님이라고 안 불러요. 네 엄마 이렇게 불러요. 아. 네 엄마 집에 가라고 하시고 우리 엄마 오라고 해서 너 그다음에 상암동으로 이사 가자. 예. 그러니까 바꿔서 6년만 살아보자. 어. 그리고 너 퇴근했을 때 딱 시어머니가 문 열면서 네 새끼 보느라 힘들어 죽겠다는 표정으로 맞는 거 너도 6년만 겪어봐.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때도 좀 충격이었어. 남편들한테 와서 살림해주고 그다음에 애 봐주는 게 굉장히 고맙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그 정도로 싫었구나. 그래서 상담을 이제 여러 개 해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아내분들이 시어머니를 싫어하는 거에 예. 부담스럽고 싫어하는 거에 100배를 그 사이들은 그 장모님을 장모가 부담스러워하고 우리 집에 싫어해. 오는 거를 싫어한다, 부담스러워한다. 그러니까 고맙지만 싫다요. 정치 정리하면. 고맙지만 싫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부부 싸움을 네네. 한대요. 그러면은 이제 장모님이 자네 요즘 왜 이렇게 늦나?
좀 일찍 들어와서 애도 좀 봐주고 그러지. 이 영희 엄마 힘들구만. 예.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 엄마 이 사람 요즘 맨날 늦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부싸움을 홈즈하는 게 아니라 2대1로 맹상하는 거예요. 와. 항상 2대1로.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 두 여자를 데리고 같이 함께 산다는 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딱 밀착이 돼서 떨어지지를 않으니까. 예. 떨어지지를 않으니까 너무 힘들고 또 다 설사 떨어져 산다 그래도 부부싸움을 할 때 핸드폰을 휴대전화를 들고 한다는 거예요. 어머머머. 예, 김서방한테 좀 일찍 들어오라고 전달해라. 그러니까 너 엄마가 일찍 들어오래. 그러니까 내가 언제 늦었다고 그러면 엄마 안 늦었다고 막 뭐라 그래. 뭐? 보따리 싸고 와. 이렇게 해서 실시간 중계를 하면서 부부싸움. 장모님하고 이게 싸움을 하는 그저 거군요. 녹취록을 다 갖고 와요. 이렇게 실제로 그러고 우와. 싸워요. 아니면 카톡으로 어떻게 할거 엄마? 어떻게 그럼 이러고. 그래서 안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변호사도 결국은 이혼을 했는데 예. 장모님하고 와이프가 이게 분리가 안 되는 40 중반에 이혼했어요. 결혼 애 둘 낳고 못 살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마마걸들이 옛날엔 마마보이가 문제됐는데 예. 지금은 아들 가진 엄마들이 물론 저도 아들이 있지만 아들 가진 엄마들은 많이 교육이 됐어요. 이제는 내 아들 아니다. 며느리 남편이다. 예. 근데 이 장모님들이 딸을 놓지를 못하는 안쓰럽고 그다음에 내 딸이 그 설거지 청소나 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이제 명성을 갖는 뭐 커리어우먼이 되기를 이런 걸 희망하시면서 살림은 엄마가 할게 이게 되면서 엄마는 전업주부로 사셨고 나는 꿈이 있었는데 그걸 못 이뤘는데 너라도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원해 주시는 건데 하면서 또 가서 이제 헌신을 한 건데 그게 결국은 자녀들을 이혼시키는.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해요. 내 딸이 아니고 사위 아내예요. 만약에 어느 날 딸이 딱 들어오는데 남편 그 사위하고 싸운 것 같아. 그리고 이불 쓰고 누워서 밥 먹으래도 안 먹고 일어나래도 안 일어나고 예. 엄마랑 쇼핑 가자 그래도 안 일어나고 누웠다가 사위가 전화해서 여보 미안해 내가 백 하나 사줄게 나와. 이렇게 전화해봐. 엄마 내가 갈게. 그러고 가지. 그래서 진정으로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건 사위지 어머님이 아니에요. 같이 잠도 자실래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발. 그 남이다. 정도까지. 예. 남이니까 제발 떠나보내시라고. 그런 거 살림은 어떻게 해요? 차라리 도우미를 비용을 대주세요. 도우미 비용을. 이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느끼는 그런 가중감에 비한다면 100배를 싫어한다면 100배를 이제 사위들이 사위가 장모를 바라보는 게 100배 싫다. 예. 고맙지만 싫다. 서운하시겠지만요. 이해해요. 자식을 위해서 하시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그 다른 애들하고 방을 써본 적도 없고요. 예. 결혼할 때까지 자기 방이 다 따로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부딪혀 사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예. 그러면은 아내야 사랑한 사람이니까 살붙이고 산다지만 장모는 다른 사람 아니에요. 예. 솔직히 말해 아내의 엄마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내 부모처럼 이렇게 살갑지 않아요. 예. 그 30년이라는 세월을 메꿀 수가 없다고요. 아. 근데 결혼을 했다고 사이가 아유 오늘부터 내 식구인 줄 알아. 내 식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모님들이 생각을 미처 못하세요. 그래서 그냥 그들끼리 살게 두세 살게 제발. 정리를 한다면 이런 여자 만나지 말아라. 첫 번째는 성형 중독, 두 번째는 게으른 여자, 세 번째는 마마걸. 네. 남자는 돈 안 주는 남자, 사랑이 지나친 남자, 거짓말하는 남자. 이 6가지 유형의 남녀는 피해라. 미래가 없다. 미래가 없다. 네. 오늘 굉장히 꿀팁을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눈에 콩깍지 씌우고 나면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이혼하러 오셔가지고 그죠? 다 한 얘기고요. 몰랐어요. 변호사님이 저기 꼽아주시는 결혼 전에 꼭 이것만은 확인해라. 그럴 서류가 또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요즘 결혼할 때 젊은이면 4년 차 이하에 이혼하는 3년 정도 살고 이혼하는 부부를 신혼 이혼이라 그래요. 4년 차 안 넘기는 부부가 상당히 많은데 전체 이혼에서 한 3분의 1 정도 25%에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첫 번째 이혼 사이가 저거예요. 경제적인 이혼. 결국 돈이군요. 근데 돈을 못 버는 게 아니에요. 중년 이혼은 돈을 못 벌어서 갈등이 많은데 신혼 이혼은 결혼 전에 빚을 가져왔다라든가. 빚. 정말 이혼 사유가 많고요. 제가 한 사연 700만 원 때문에.
700만 원 때문에 이혼을 판사도 했다. 설득하고요. 저도 설득하고요. 조정연도 다 700만 원 노력해서 벌 수 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지나가 보면.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신뢰가 없다 저 사람한테. 아. 그다음에 또 하나 혼수품을 카드로 사갖고 할부로 사갖고 와서 결혼한 이유 할부 갚는 거. 왜 내 돈에서 갚냐라는 생각을 해요. 아. 그런 거. 그다음에 뭐 자기 부모님 뭐 대출 받아서 준 거. 예.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혼한 분들이 본인도 그걸 견디기 힘들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 증명서 아, 부채 증명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혼한 다음에 혼인 신고했는지 여부를 사실은 혼인 신고할 때 혼인관계 증명서를 떼긴 하는데 예. 그거 말고 상세본이 있어요. 상세본이라는 게 있어요? 상세본은 이렇게 했던 게 삭제되지 않고 쫙 나오는 거고 그 상세본 아닌 건 마지막 거만 나와요. 아 그래서 아. 예, 그 상세본을 발급하고 2개 정도는 발급해 보는 게 어떨까요?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본이요? 예, 그거하고 부채 증명서. 아, 이건 그냥 혼인관계 증명서하고는 또 다르게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본. 1번은 맨 마지막 괴가 있는 거고 예. 초본도 그렇잖아요. 맨 마지막 주소를 뗄 수 있고 상세본 뗄 수 있잖아요. 몇 그렇죠. 페이지 이렇게. 혼인관계 증명서도 그렇게 뗄 수 있어요. 아,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본과 부채 증명서. 왜냐하면 요즘 젊은 MZ 세대 같은 경우는 그 채무 있는 걸 정말 용서 안 하더라고요. 부부간에도 이게 채무를 같이 갚아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너 돈은 너 돈, 내 그러니까 돈은 내 돈. 뭐 결혼을 이렇게 딱 스타트해서 그 이후에 생긴 건 같이 갚아보지만 그 이전 건 되는군요. 네 거야. 왜 결혼해서 벌은 돈으로는 못 갚아? 친정엄마한테 갚으라고 이제 이렇게 이런 사고를 갖고 있어요. 무섭더라고요. 저희 많이 다릅니다. 혼수는 같이 쓰는 건데도 너 왜 내 카드로 썼어? 그 카드 값은 너가 왜 내는데? 그렇죠. 왜 할부로 끊어와서 결혼한 이후에 소득으로 아니면 내가 주는 생활비로 왜 그걸 네가 할부로 갚아야 되는데 이렇게 돼요. 아, 그러면 이제 냉정하다. 더 나가면 네가 해온 게 뭐 있어? 부터지. 다 항상 그 상수로 나온 얘기가 그 그럼 남자분들이 답 한 얘기. 없죠 사실. 네가 해온 게 뭐 있어? 결혼 전에 배우자한테 반드시 물어봐야 되는 3가지 질문. 이걸 꼽아 주셨어요. 첫 번째. 결혼 동거한 적 있나? 네. 동거한 적 있냐는 요즘 그 젊은 친구 저도 고뇌요. 혼전 동거는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아, 살아보고 한 1년 정도 살아보면 그래도 조금 덜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연애할 때 이렇게 지고 있다 하면 동거해보면 요 정도 나오거든요. 발톱이. 그러니까 여행이랑은 또 다른 거죠 이건. 다르죠. 그래서 예. 동거를 해보면 그 내가 좋아하는 습관이 있나 없나도 할 수 있고 내가 저 사람을 견딜 수 있나 그다음에 예. 내가 저 사람들의 가족과 평생을 살 수 있을까 이런 부분. 왜냐면 이 결혼이라는 거는 아무리 지금 뭐 시대가 바뀌었다 해도 이 가족과의 가족의 결합인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들하고 이제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내가 견딜 수 없는가 이런 부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결혼했다가 이혼율도 상당히 높은데 네. 동거했다가 헤어진 거는 그거보다 조금 약하단 말이에요. 물론 예. 없는 게 바람직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혼전 동거 저는 권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동거해 보면 그 사람이 진정 어떤지 알 수 있다. 그 짧게 동거하시고 그때는 출산은 안 하시는 게. 아, 출산까지 가면은 이게 듀티가 책임이 너무 커지니까. 네.